네,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네, 오늘은요, 예전에 저희가 며칠 전에 현대공업 이 종목을 가지고 실제 매수를 한 건 아닌데 어니님께서 어떻게 매매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1번, 2번, 3번 우리가 자주 하는 그 매매 자리의 전략에 맞춰서. 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2, 3일이 지났죠. 근데 그 사이에 어니님이 이거를 공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제 공략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좀 요청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는지 어떻게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까지 공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채널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교육용 계좌를 세팅을 해서 거기에서만 가지고 우리 뭐 몇천원 수익 난 거 막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어니님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궁금한 분들은 오늘 영상 보면은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고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네, 현대공업 여기 지금 세팅되어 있는 화면이 저희가 그날 방송하던 날의 화면이고요. 이때 이후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공개를 하는 거고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쫄랐어요. 버디님께서 간곡한 요청으로 아니 이런 거 좀 보여줘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신뢰를 하고 보지 않겠냐. 이제 그러니까는 그냥 저희 이제 다뤘던 종목이니까 요거 보여주시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연계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개를 마음을 먹었고요. 네. 어찌됐든 뭐 근데 자랑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항상 얘기하는 중요한 거는 매매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가 1번 매매, 제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 2번 매매, 이쪽 되면은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1번 매매 중에서 결국에는 이때 종가 부근이 가장 빠른 1번 매매 아니었어 맞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근데 이때 못 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했었을 때는 여기서 조금 늦은 1번 매매를 했었다. 근데 이거 계속 볼만하다라고 해가지고 공유 차원에서 가지고 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때 버디님이 명확하게 질문하셨었던 게 이 종목 그러면은 더 빠지고서 3번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번 매매에서 이런 상황이면은 좋겠네요 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좀 난해할 것 같다라는 상황도 말씀은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좋게 공유할 만한 상황이 나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난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결론은 거기서 훅을 걸었어요. 왜 이렇게 모순적인 말이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난해한 상황, 뭔가 결함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반대로 기회의 상황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근데 뭐 네. 난해한 상황이 뭐고 상황 설명부터 좀 해주셔야 보는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차트로 봐야겠죠? 여기서 저희가 이때 2번 자리였을 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때부터 3번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번 자리를 기다릴 때 제가 그때 3,900원에서 4,000원, 이왕이면 4,000원 위를 가장 바라고 있었고요. 이건 저의 원트, 시나리오 A. 그리고 4,000원에서 3,900원, 3,800원 요 부분까지는 시나리오 B. 근데 3,800원 여기 무너지면은 이 분명히 갭뜬 거에서 이 아일랜드가 형성이 됐는데 이쪽 어딘가로 먹고 내려오는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정도 가격대 3,800원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음봉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3,800원만 돼도. 맞아요. 3,800원 정도 가는 것도 별로 달갑진 않다 이렇게. 네, 윗꼬리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종가는 거의 3,700원 부분까지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 정도까지 가면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니님이 그 정도는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다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동일한 게 그러면은 음봉이 길긴 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네. 여기서 종가가 3,720원인데 이렇게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장대 음봉이에요. 윗꼬리까지 달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잠깐 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게 여기 좀 내려왔을 때 이 3번 자리라는 게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건데 여기가 저점 아니냐 이때 좀 사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언니님이 여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다 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던 시점이 분봉상에서 요 시점에 요때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을 때 네네. 요 부분이죠. 시간적으로 12시 반 뭐 요 부분일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이때 왜냐면 투자자는 항상 먼저 예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여기까지 내려가거나 여기까지 내려가는 3번 자리를 기다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 일봉상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거 되게 난해하겠네요.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해하다. 그렇죠. 근데 가격적으로는 얘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맞지만 이때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3번 매매를 했습니다. 이쪽 부분을. 그러면은 왜 했나가 더 중요하겠죠. 이때 분명히 난해하다고 말했잖아. 근데 했어요. 저는 심지어 훅도 걸었어요.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닙니까? 난해하다면서 본인은 훅 걸고. 치사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 난해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 난해가 풀릴 수 있는 난해면은 저는 반대로 여기서 기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한번 볼게요. 이날 종가까지 해서 어떤 네. 걸 보고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조금은 바꾸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바꿨다라고 말해도 네. 됩니다. 뭐 네, 그러면은 사실은 사실이니까. 생각을 그 바꾼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지는 참고로 흐름. 저도 들어갔어요 이날은 종가에. 저는 훅은 네. 아니고 약간 좀 잽 비스무리하게 들어가서 했지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영상을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저한테는 약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 나름의 기준인데 저는 수급을 일단 제일 신뢰를 합니다. 그렇다고 수급만 본다 이건 아니고 수급을 먼저 신뢰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더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제가 본 거는 빠지는 동안에 수급을 받겠죠. 자 여기까지예요. 종가 이때까지 빠지는 동안의 수급을 보시면은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좀 심플했어요. 심플하다라는 게 상승 나와주는 수급 상승파동에서의 수급이 붙어준 이후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잡고서 쭉 하락했다라고 했었을 때 수급의 변화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터는 움직임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일봉상에서 이제 고점에 있는 건데 네. 세력이 여기서 털었다고 보기에는 이건 너무 무리가 있는 그런 거긴 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력도 물렸어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이 당시 이 시점에선 거의 52주 신고가였죠. 이 당시에는 일봉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때인데 이때 보게 되면은 이미 올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봉상에서 음봉이 좀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분봉상에서 이 흐름으로 가는데 제가 표시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아니면 3,800원 무너지는 이 타이밍 이런데 어디서 매도를 했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데서나 매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매도 자리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네.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호가창 자세히 보신 분들은 있었나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꾸 조금씩 던져주는 물량들을 밑에서 계속 받아줘요. 이거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저는 이거를 보고서 훅을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거 밑에서 조금씩 던지는 걸 밑에서 받아준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호가창. 그러니까 호가창에서 좀 뭘 봐요?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은 알기는 어려운 건데 그냥 지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호가창 하나 좀 띄워놓고 네. 상황을 좀 예로 들어서 물론 이제 100% 이해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놓고 나왔을 때 이런
효과창을 보게 되면은 이거 큰 화면 되나?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간단한 느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지금 2300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분명히 체결해서 이게 누군가가 팔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막 10,000주씩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1,000주 돼요. 그래서 이거 또 체결되면 또 1,000주 돼요. 슬쩍슬쩍 저희가 채워지면서 막 네. 밀리지 않고 이제 받아주고 네.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근데 이게 우연히 개인들이 우연의 일치로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보게 되면은 개인들 물량 같은 경우는 좀 오합지졸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자세하게 보고 있으면은 조금 뭔가 컨트롤된 물량들이 약속된 규칙처럼 특정 호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살짝 뒤에다가 거기서 또 하다가 또 살짝 뒤에서 빼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지 못하게 위에서는 여기서 팡 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받고 이거 벽 나가고 다시 이 밑에서 들어오고 이러한 모습들이 정돈된 모습이거든요. 이거 근데 기관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네네. 외국인들도 쓰는 방법이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원희님은? 저는 제가 했었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때 그거 이제 주문 넣고 그런 것도 하셨었나요, 예전에? 그쵸. 그렇군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가 분명히 다르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그 모양새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무조건 맞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감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게 좀 설명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을 분명히 이거 그 당시에 봤었던 사람들은 근데 그 느낌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눈치. 네. 네. 눈치의 영역인가요, 이건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눈치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렵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설명을 진행을 시킬게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세력이 나간 거 아니라 이제 받아주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원희님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때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집중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3번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종가까지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감내한 거는 몇 번 제가 실전 매매 영상을 보여줄 때마다 완벽한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뭐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뭐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역시도 애매한 부분은 일봉상의 장대음봉이 저 역시도 신경이 안 쓰인 건 아니에요. 신경은 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의 결정은 오히려 잽이 아니라 훅이었죠. 왜냐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되면 다운그레이드라고 하게 되면 일봉에서 얘가 이 위로 올랐는데 장대 음봉 이후에 얘가 그대로 연속 음봉으로 강하게 이렇게 나와줘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캔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능했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였어요. 이게 신경이 쓰였던 말은 제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여기나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땡겨와서 볼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웬만한 거는 길게 보고 관리하는 것들을 잘하는 편인데 이거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리가 가능한 파동의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그럴 거면 어차피 훅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결론을 내고서 그래 이 종목은 손절 염두하고 가야겠다로 생각을 한 거죠. 손절 포인트는 어디였어요, 그러면? 제 손절 포인트는 3,500원 어딘가? 흐름을 봐야겠죠. 이게 3,500원에서 밀집이 될지 3,450원에서 될지 3,550원에서 될지 3,400원에서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 다음날 찾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다음날 바로 뜬 게 아니라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역시도 합리적인 손절 포인트는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손절 포인트가 좀 이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대하네요. 잠깐만요. 여기를 깨면은 손절한다 이런 칼 손절 개념이 아니네요. 이것도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만약에 칼 손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훅 다 날렸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보면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꼬다리에서 칼 손절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훅을 걸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종목에서 마이너스 손익률에 자기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 종목의 움직임을 생각해야 되고, 어찌됐든 얘는 최근 흐름에서 파동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종가 대비 전일 여기가 손절 라인으로 무조건 만들어질까는 자신의 바람이죠. 실제로 얘가 어디서 만들어질지는 모르는 거고, 실제 케이스도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밑에서 만들어지고 살짝 눌렸다가 바로 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무서운 심리를 이거 세력이나 키플레이어들은 이용합니다. 적당히 눌러요. 그 포인트까지만. 근데 걔네들도 자기들이 부담되는 선까지는 못 눌러요. 인위적인 눌림이라고 하게 되면은. 왜냐면 또 다 이제 따라붙었던 애들이 이탈해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잘. 네, 오합지졸이 딱 이렇게 좀 나름의 균형을 대열을 갖추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무서워서 던질 때예요. 두려움이 증폭되는 시점. 그러면은 오합지졸이라뇨.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오합지졸이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아니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오합지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은 제가 오합지졸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나쁜 뜻이 아니라 저나 버디님이 자금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네. 다 다른 개별 낱개의 자금이잖아요. 그 다음날 흐름을 당연히 봐야겠죠. 다음날 흐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거든요. 그냥 선으로 여기서부터는 그냥 빨리 쉬울 것 어떻게 같은데. 이제 매매 대응을 하셨고 수익을 챙기셨는지 딱 알려주시면은 그냥 깔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수익금 네. 까주셔야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깼죠? 네, 맞아요. 여기 깼어요. 칼 손절 대응한 사람은 훅을 걸고서 여기서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 되게 자주 나옵니다. 시장에서 빈번하게. 네. 근데 이때 역시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수급에서 이탈 수급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작용해서 깬 거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장 초반인데 게다가 거래량 붙어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보고 있었다 치면 네, 이제 쫄보 심정으로 본다면 네, 요 시점에서 씨, 여기보다는 크잖아요. 여기 얘네들보다는 어쨌든 높게 올라왔잖아요. 이 거래량이. 네. 이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여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답은 이미 말씀하시면서 답은 나와 있어요. 쫄보 심정에서 자기가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자기가 걷다가 의미 부여를 한 거지, 시장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은 1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일단은 그러면 이 쫄보 심정을 벗어나는 솔루션을 주자면 숫자에 익숙해져야 돼요. 숫자에 네, 숫자에. 숫자에 자기가 익숙해지라. 네, 그 쫄보 심정의 이유는 자기 계좌에 찍혀있는 마이너스 숫자 때문이거든요. 아직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숫자에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숫자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높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면서 분석적으로 이행을 하는 게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서 살며시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금보다 자기 실력이 그릇이 아직 안 갖춰진 거죠. 그렇군요. 뭐 여기서부터는 빠릅니다. 별거 없었어요. 계속 저도 기다렸는데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다가 오히려 저는 이 타이밍 때 더 걸었나요? 뭘 했을까요? 아니요, 뭐 했어요? 매도했습니다. 일부. 아, 매도했어요? 네. 오히려. 왜냐면 위험 시그널이, 저도 일봉상에서 장대 음봉이 있었으니까 매도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많이는 안 했어요. 아니요, 아. 되게 조그만, 뭐 1-20% 정도? 근데 언니님 이게 종가에 담았어요? 종가에 훅 들어간 재평단 얼마였는지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도 말씀드리게 되면 재평단 3,900원이었습니다. 아, 3,900원이었는데 그냥 보합 매도 하신 거네요? 보합 전부터 매도를 한 거죠. 약간 네. 약손실 보면서. 네, 내줄 거 내주고. 왜냐면 그거 10%? 10에서 그러니까 20%? 훅이 정확하게 보면 대충 한 요때 들어갔나 보네요. 저 2번 매매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계속 여기서 이제 최초에 계속 4,100원, 쌓아갔었지? 네. 4,100원부터 시작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간 거죠. 아, 그러면 마지막 훅은 종가였던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서 내줄 건 내주고, 여기서 내준 게 분명히 이쪽 다시 왔었을 때 그걸로 관리하면서 내 평단을 50원, 100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기름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두 번째 쫄보들의 특징,
다 팔죠. 아우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 팔지. 네.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나의 이 손실을. 예. 그런 사람들은 훅을 아예 안 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건 팁이에요. 잽으로만. 네. 차라리 이럴 거면 잽으로만 해라. 네. 왜냐면 훅을 걸고 나서 크게 마이너스는 낼 수 있는데 정작 훅으로 플러스를 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쫄려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훅 안 거는 게 계좌 관리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흘러갔는데 기회를 안 줬어요. 여기서 매도한 물량 채우는. 저기 이제 선까지 좀 닿는 거를 기회라고 보신 건가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뺀 거를 채워봤자 제 평단에서 지대한 영향을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저도 이 아래를 기다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판 걸로 인해서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더 빠져주는 거를 내심 기다리기도 했죠. 네네. 한편으로는 근데 안 빠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많이 빼신 건 또 아닐 테니까 분량은. 네. 근데 요때 줬어요. 또 네네. 다시 채웠어요. 채우고 그 다음에 이때 채웠었던 거 동일한 데서 다시 걸어놨는데 이때부터는 날아가던데요. 저 때 안 채웠으면 뭐 많이 빼신 건 아니니까. 이때 많이 못 채웠어요. 그리고 네. 한 번에 이때 뺀 거를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덩어리 물량이 네. 이거 원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만큼 있었던 거에서 제가 여기서 1번에서 이만큼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 2번에서 다시 이만큼 산 거예요. 네네. 네. 그 정도? 그러다가 얘가 갔는데 얘 특이하게 갔어요. 되게 빠르게 갔죠. 저기 이제 장 마감 전에, 장 마감 전은 아니네. 1시간 전이네. 네. 이때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럴 때는 그냥 막 좋아 가자 이러면서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저 이때는 네. 그냥 되는 대로 매도했어요. 계속. 뭐 조금씩 얼마를 계속. 노린다 완매가 아니라 이 분할 매도를 그냥 되는 대로 계속 했어요. 그러셨군요. 거래량이 저렇게 터졌는데 네. 오히려 이유가 네. 뭘까요? 거래량이 저렇게 터졌다. 그럼 끝까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돼요. 네.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면 그거는 그래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런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훅을 걸었다는 거는 이제 큰 물량으로 낮은 수익률로도 큰 수익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그쵸. 하신 거겠죠. 그쵸. 네. 내가 물량까지 다 때려놓고 수익률까지 막 최대 맥스로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 도박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네. 그런 그러다 보니까 훅을 큰 물량을 가지고 여기서 훅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여기서 훅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거 기다린 거거든요. 네네. 이 필연적인 제가 항상 말하는 이 수급이 붙어주는 필연성 였다가 베팅을 한 거고 그게 나왔으면 팔아야죠 열심히. 근데 파는 과정에서 차이점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몇 프로 수익이야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매매는 약간은 다릅니다. 나중에 이거 보여드리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 안에서도 또 기회가 되면은 사고 팔고도 해요. 이 안에서 팔면서도. 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조금씩 팔았다는 거는 사고 팔 거를 염두하고 하셨는데 그냥 가버린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팔기만 하셨겠죠 아마. 결국에는 이제 이날 상한가까지 갔는데. 네. 네. 뭐 이것도 뭐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한가에선 매도 1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 다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때는 그냥 다 매도가 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면 이때도 뭐 사고 팔았나요? 이때도 했어요. 그래서 제 거 그래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때도 계속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이때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했다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계속 일관되지 않나요? 수급이 터져주는 이런 흐름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이거 1번 이후에 뭐 나온다고 했죠? 2번 박스. 그래서 이때는 이제 2번을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가 된 거네요. 네. 더 웃긴 거는 이때 가지고 있었던 덩어리 물량은 이 1번에서 가지고 있던 덩어리는 다 팔렸어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도 했어요. 자 이거를 그러고 나서. 과연 이제 볼 때 여기까지만 듣고 좀 보시는 분들이 이거 잘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희님도 부끄럽다면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하신 건가요? 언니님이 이제 스스로 언니의 매매를 돌이켜봤을 때뭐 후회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이걸 가지고 저 이거 종가에 했다가 상한가 30% 먹었어요. 네. 이 사람이 1번이고요. 네. 저희 댓글에 이거는-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에이그 나는 상한가 30% 다 먹었는데 막 그런 분도 있겠죠. 네. 이런 사람과 그냥 방금 전에 이런 부분을 말하는 사람과 1번, 2번을 하게 되면 저는 2번을 하는 사람이 얘네 둘의 수익률이 얼마고 그런 걸 떠나서 2번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것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아예 이런 건 아예 안 보는 게 맞나요? 이거는 결론일 것 같은데 였다가 얼마 태울 수 있는 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 말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얼마를 어떻게 쓸 수 있는 데인데 이걸 노리시는 분들은 만약에 전재산이 투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재산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었을 때 였다가 5천 다 때려 넣고서 30% 먹었어요. 이거 잘한 걸까요? 그러니까 언니님은 지금 그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 원칙, 자기만의 매매 원칙 같은 게 있고 네. 사람인지라 그 원칙에 맞춰서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원칙이 없는 것 같더라도 자기의 투자 성향이나 자기가 생각한 바가 매매 기록에 패턴처럼 남게 되는데 네. 지금 1번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1번을 하겠죠, 계속. 네. 근데 네. 이게 이어지는 건 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딱 말 그대로 5천 넣고서 돈 먹고 돈 먹기 하는 거거든요. 갈 때까지 들고 있는다라는 그런 매매 원칙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잃는 경우도 되게 많이 빈번하게 맞을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언니님이 말하는 2번 지금 언니님처럼 한 게 1번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서 매매할 때 이 종목 상한가 갈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선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뭐 상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상한가 상따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면 편이니까. 네. 근데 이거를 상따를 안 한 이유는 예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 종목 상한가 진짜 못 가는 종목이에요. 전날 저렇게 간 것도 진짜 엄청난 거죠. 상한가를 되게 못 가는 종목이에요. 항상 윗골이에요. 예.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때 말고는 애매해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 흐름은 얘를 좀 얘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하죠. 네. 자리도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는 상한가를 기다리고 안 팔고 있는다? 그거는 좀 진짜 무리한 생각이죠, 사실상. 결과는 네. 상한가를 갔지만. 근데 저처럼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거의 장점은 얘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도 다시 하면 그만이거든요. 상한가 못 네. 먹었어도. 그리고 투자에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수익률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해볼 것 같아요. 여기서 상한가 먹은 사람이 상한가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이 파동에서 팔까요? 이거는 또 4,700원, 800원 앞선 고점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인데 아직까지 들고 있을지 몰라. 네. 그런 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그분들은 자, 들고 있는 분은 여기 댓글창에 댓글 좀 남겨보세요. 저 이거 들고 네. 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그래 매수하는 건 잘 알겠어. 근데 상담을 해보면은 매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욕심의 끝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에서 이 정도면 매도하면 되겠다. 네. 저는 이런 거는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방 심리는 나에게 온 하나의 기회를 극대화해서 잡겠다. 왜? 이거 지금 내가 날리면은 앞으로 나 이런 기회 못 만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운에 맡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수익률 막 80%, 100%이기도 해요. 근데도 못 팔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100%다 빠질 때까지도 못 팔더라고요. 결론은. 그렇죠. 이게 단정하는 건 좀 되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크게 먹었다 크게 잃었다 반복을 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네. 네, 제 매우 가까운 분도 그런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고. 네. 그렇군요. 일단은 네. 그렇게 이렇게 된 하셨겠네요. 거. 자, 네. 이제는 그러면 슬슬
슬슬 이제 그 어니님의 매매 결과를 숫자로 보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실 해주신 말씀이 더 있나요? 아니 이게 근데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자랑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자랑이 아니라 보는 분들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거 자랑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떠나서 궁금한 거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방송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니까요. 네, 일단 뭐 하기는 하는데 네. 보면서 그 안에서도 이왕 공개한 김에 그 안에서 봐야 되는 숫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 뜨겁습니다.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실현손이 859만 244원. 네. 자, 이게 이제 거의 하루 만에 만들어낸, 하루 만에죠. 하루도 아니라 이제 네. 전일 종가 부분부터 해서 전일부터 했으니까 네. 하루라고 말하면 하루네요. 네. 하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쉼없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언제 수익 내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쉼없이 왔다 갔다 할 때 만들어지는 체결 금액, 제가 한 번에 2억 태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체결 금액의 합산 금액이니까 이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 종목이죠. 총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이거 총 비중. 물량이 가장 많이 찼었을 때요. 네네. 1억 3천. 네, 그러니까 1억 좀 넘는 됐어요. 금액으로. 네. 그냥 보통 보게 되면은 예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통 한 종목을 1억 정도로 다루거든요. 1억 내외로 컨트롤을 하는데 뭐 물론 오버비중 될 때도 있어요. 비대칭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네. 얘 같은 경우도 훅을 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비대칭이 갔었던 거고. 이건 이제 평단을 여기서 좀 매도한 맞추려고 것도 있고. 비대칭이 좀 갔나 보네요. 평단에 좀 유리하게 가려고. 왜냐면 좀 앞서 들어가셨었으니까. 아, 그것도 있죠. 네. 근데 물타기랑은 조금은 다르고요. 앞에선 근데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 저한테 선택권은 그냥 이거 안 하고서 기다렸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평단이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훅을 걸기 위해서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종목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난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시장이 집중되고 있었을 때 혼자서 뜬금없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생각보다 메리트 있어요. 네. 제가 우회해서 간 이유이기도 하죠. 네. 이건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만났으면은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체결 금액은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사고팔고 하는 과정들이 합산된 거다. 매도 금액까지 합산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수한 금액이죠. 예를 들면은 뭐 5천만 원씩 4번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 총 자금 5천만 원으로 들어갔지만 체결 금액은 2억이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는 이 두 개의 비교인데, 저처럼 매매를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낮아져요. 뭐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사가지고 한 번에 빵 사가지고 위로 올라갔었을 때 10% 올라갔었을 때 그때 빵 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10% 찍히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 저처럼 매매할 때는 이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요, 간단해요. 여기서 저 계속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여기서 수익 내봤자 몇 프로 냈겠어요? 1%? 2%? 이런 식으로 계속 스캘핑을 한 건데, 그러면은 총 평균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뭐 일단은 5천만 원으로 10% 하면은 이게 500만 원 찍혔다고 치면 10% 찍히겠지만 네. 지금처럼 4번 사고 팔아갖고 500만 원이 찍히면은 10%가 네. 아니라 몇 프로야? 2.5%가 찍혀 있겠죠. 네. 네. 그냥 그렇게 이게 네. 총 매입 금액과 총 체결 금액에 대비해서 실현손익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 수익률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네. 이거 그렇게 해보시는 되면은 분은 알 겁니다.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네. 이제 투자자로서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뭐가 더 중요한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면은 이게 낮아져도 상관없다.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라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859만 원.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이거 상한가 갔으니까 859만 원이지라고 생각하셔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어니님이 아까 말했듯이 이거 상한가 가서 수익 낸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팔았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아, 이런 거를 자주 한다면, 진짜 매일 한다면, 아니면 네.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만들어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그런 네.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시면서. 네. 이거를 그리고 절대 금액을 떠나서 처음에는 그냥 한 종목당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한 종목당 1억을 넣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한 종목당 그냥 1,000만 원 정도를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보여준 건 100만 원. 거기에는 공 하나 한두 개 곱해서 대비해서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종목당 1억이니까 이거 1,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공 하나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85만 원. 네, 그래도 커. 네. 네. 그 정도? 그러면 배워서 할만하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 충분히 있죠.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공 하나 더 빼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 2개 빼도. 아, 그런가요? 아니 저거를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공 2개 뺀들 그거 네. 쌓아보세요. 그러면 그거 작지 않아요. 그렇게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거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만들 네. 수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매일 수익을 내지만 언니님하고는 금액의 그 갭이 있죠. 그거 높이고 싶은 마음에 그릇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공부하는 네.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버디님이 공부가 가장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 많이 됩니다 요즘에. 네. 그 다음에 네. 한 가지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분들이 있겠지만 주식은 돈 많으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많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릇과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많게 되면 유리한 게 아니라 무조건 불리해요. 돈이 많아진다는 건 한 종목에 들어가는 금액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해야 될 게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를 꼭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못하는 사람이 돈 많으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비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으면 물타기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심산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이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비율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할 게 그만큼 더 많아져요. 근데 잘하게 됐었을 때 자금까지 뒷받침이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하면서 돈 많은 매매를 하실 수 있기를. 그러면 처음에 그 돈을 모아야겠죠. 첫 시작은 100만 원, 1000만 원부터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죠. 어려운 매매 절대 안 시킵니다. 네네. 네.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언니님한테. 언니님의 이 매매는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언니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볼 만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게 소수의 상위 0.1%만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기웃거리고 많이 트라이 해본 입장에서 언니님의 방식은 되게 합리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오바죠. 근데 해볼 수 있을 만한 영역에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 이제 네. 그게 되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로또 1등 되면은 100억 받는다 이런 것보다 훨씬 희망적이지 않나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네, 로또 1등 100억이면은 뭐해? 내게 아닌데. 네. 제 매매는 어렵다라기보다는 방정식처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다소 할 게 많아 보일 수 있는 귀찮을 수 있다 인 건데 저는 근데 그 귀찮음이 돈을 벌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정식은 맞으면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됐었을 때 어떡할 건데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제로섬 싸움이 되거나 마이너스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방정식이 대입될 수 있는 날을 저도 기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전에 언니님이 매매 시나리오로 알려줬었던 현대공업 종목을 실제로 그 이에 언니님이 공략한 것들을 설명을 했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었다 이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조금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드릴 겸 그런 수익이나 뭐 이런 손실 난 것도 보여주세요. 막 수익 손실 이런 거 난 거 제가 좀 요청해서 언니님이 계좌는 안 깔라고 하니까 그 이런 부분이라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희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하고 오셔도 됩니다. 네, 신뢰하고 오셔도 돼요. 그런 신뢰의 근거 자료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한 거니까, 네, 그럼 확신 갖고 오셔도 되고 배우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